네트워크는 컴퓨터 등 수많은 장비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장비들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네트워크는 데이터 주고받는 거야.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신뢰성 있고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합의된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너 나한테 데이터 주려면은 이런 식으로 줘. 프로토콜은 장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통신 방법에 대한 규약으로 네트워크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다. 프로토콜 중요하네. 별표. 초기의 프로토콜은 특정 업체가 자사의 장비를 연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아마 IBM이었을걸요? 만약 조직체 내에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토콜 간 통신이 어려웠기 때문에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환해주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지들끼리는 데이터 주고받을 거야. 얘네들도 주고받겠지. 근데 이렇게 데이터 주고받기는 힘들 수가 있어. 그러면 중간에 게이트웨이라는 걸 놓는 거라고. 영어 쓰는 애들, 한국어 쓰는 애들 중간에 통역자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 제작사 및 통신 장비 업체들이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 컴퓨터 통신 환경에 적용하는 표준 프로토콜 참조 모델이 제시되었다. 야, 너네 스타일대로 프로그램 주고 데이터 주고 받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요 정도 틀에는 맞춰주면은 안 돼? 그게 OSI, 오픈 시스템스 인터커넥션 이렇습니다. 두 번째, OSI 참조 모델은 네모 네트워크 간 호환 가능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참조 모델로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기능을 모아 계층화한 그룹화한 계층 레이어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이 다 하나의 레이어겠죠.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통신을 총 7계층, 1, 2, 3, 4, 5, 6, 7계층으로 나누고 층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합니다. 체크하지 마. 요게 다 묶이면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7개가 아니라 일부만 단계로 원하는 통신을 할 수 있어서 모든 통신 절차가 다 7개로 나눠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OSI 참조의 계층은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요 지역에서 쓰이는 네트워크는 요 7단계 중에 중간에 하나 빠질 수 있어? 위에 거 2개 없을 수도 있고. 많은 프로토콜의 OSI 참조 모델은 일부 계층에 걸친 기능을 이야기한다. 그중 하위 3계층인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은 하위 3층 요렇게 끊을까? 하위 3층은 정보를 전송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옆에다가 쓰자. 정보 전송 네트워크 지원. 실제로 데이터가 공간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데이터의 공간 이동을 지원합니다. 상위 3개인 세션, 표현, 응용 계층은 1, 2, 3, 4, 5, 6, 7 상위에 있는 요 3개는 정보를 처리하며 정보 처리, 사용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사용자 지원. 그러면은 아까 밑에 잘못 썼네. 하위 3개에는 어디가 네트워크 지원, 그냥 지원이라고 썼으면 안 됐네. 네트워크 지원, 네트워크 지원. 위에 3개는 사용자 지원, 밑에 3개는 네트워크 지원.
중간 계층, 전송 계층은 상위, 하위 계층을 연결을 합니다. 오, 얘는 위, 아래 연결. 이때 계층 4부터 계층 7까지 상위 4개의 계층의 작업은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체크할까? 요렇게 4개는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이 됩니다. 요렇게 4개는 컴 내부, 위에 4개는 컴퓨터 내부에서 전개가 됩니다. 요것도 또 꼴의 그림이라고 그냥 내비두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지. 밑에 세 번째 딸랑 넘어갈게요. 계층 1은 오우씨 이거 지문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냄새가 나요? 계층 1은, 계층 2는, 계층 3은, 4는, 5는, 6은, 7은 이렇게 다 갈 건가 본데? 뭐 어쩔 수 없지. 계층 1은 계층 1인 물리 계층은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송수신되는 물리적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하고 신호를 송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를 송시선할 때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비인 DSU를 거쳐야 합니다. 물리계층, 중요한 단어에만 밑줄 그어 볼게요. 물리계층, 네트워크 케이블. 어디가 있어? DSU,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이때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화하는 과정을 라인 코딩이라고 합니다. 라인 코딩 방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NRZ 방식에서는 디지털 비트 값의 부호화를 위해서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활용을 합니다. NZR 방식은 비트 값 1은 플러스 0은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방식인 MZRL, 비트 값 1은 전환 0은 무변화로 나타내는 NRZM, 비트값 1은 전압의 무변화, 0은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NRZS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이렇게 A라고 묶어놨으면 A 왜 묶어놨어? 안 봐도 알아야지. 누구? NRZL, NRZM, NRZS. 너네 얘네 구분할 수 있어? 이 문제지. 구분할 수 있어? 이 문제야. 묶어놨으니까 우리 이제 손대러 갈 거예요. 옆에 3번 문제. 자, 살펴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NRZ 다 빼고 LMS 그냥 요것만 찾으러 갈 거야. 천천히 읽을게요. 가나다 각기 다른 NRZ 라인 코딩 방식을 활용해 동일한 디지털 데이터 101001110을 전기적 신호로 전환한 사례다. 3개지. LMS 하나씩이야. 자, 이때 초기 전압은 그림과 같이 모두 마이너스다. 어디? 여기 초기에 여기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지. 마이너스는 디지털 부호로 바꾸면 뭐야? 0이야, 0. 0으로 시작합니다. 됐을까? 자, 여기 살펴봤더니 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플러스면은 1이고 0이면 마이너스, 플러스 1, 0이면 마이너스, 1이 플러스면 1, 플러스면 1, 0이면 마이너스면 0 이렇게 해놓는 거지.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할까? 뭐 플러스면은 1이라고 했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0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NRZ 중에 누구야? L이야, L. 됐나요? 자, 다음 살펴볼게요. 분명 얘네들 데이터는 101001110 데이터로 줬는데 플러스면 1이고 마이너스면은 0이다. 이렇게 한 거는 아닌 것 같아. 그쵸? 바뀌면
바뀌지 않으면 이거야. 자, 0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뭐야? 1이지. 0에서 1로 어떻게? 변했지. 변했더니 변했어. 변하면 1이야. 그쵸? 변하면 1인 건 누구야? m이지. m이지. 왜? m은 변하면 1이고 변하지 않으면 0이었으니까. 밑에 거 볼까? 0으로 시작했는데 1, 0, 1, 0, 0, 1, 1, 0 이거죠. 0인데 1로 변했어. 변했는데 변한 걸 0이라고 표현했어. 그쵸? 변했는데 0이라고 표현하면 뭐야? S야. 변했어. 변하면 0이라고. 변하지 않았으면 무변화였으면 1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S지. 물론 NRZL, NRZM, NRZS 이렇게인 거지. 됐을까? 끝. 3번 풀 수 있어. 1번 가는 M이군. 틀렸어. 나는 L이군. 틀렸어. 다는 S군. 일단 맞아. 기다려. 다는 무변화가 0을 나타내는 거짓말하네. 다는 무변화가 1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S군이라고 해야지. 낚일 뻔했네. 3번 탈락. 4번 가와 나는 모두 비트 값이 0으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로 부호화한다면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가 있겠군. 자, 가는 뭐야? 비트 값이 0이면 마이너스지.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전부 다 0이라고 했으면 전부 다 0이라고 했으면 마마마마마마마마 이렇게만 와. 가는. 그쵸? 근데 이제 나는 어때? 만약에 전부 다 마이너스만 줘? 한 번도 안 변하지. 한 번도 안 변하면 전부 다 0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이지. 동훈씨 괜찮아? 가나다 모두 OSI 참조 모델의 최상위 계층에서 DSU를 거쳐 디지털 데이터가 전기적 신호. 헛소리하고 있네. DSU는 아까 뭘로 바꿨더라? 전기적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꾸는 거 아니었었나? 잠깐만. 잠시만요. DSU. 그러네. 디지털을 전기로 바꾸는 거지. 디지털을 전기로 바꾸는 거. 그러네. 요 부분은 맞았었네. 최상위 계층에서 DSU. 여기였네요. 최상위 계층이 아니라 계층 1이었으니까 어디야? 최하층 계층이었지. 최상위가 아니라 최하층에서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5번 틀리고 정답 4번. 됐을까요? 네, 다시 앞으로 넘어오죠. 자, 이제 또 갑시다. 계층 1 했어. 계층 2인 네 번째 단락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의 전달되는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하고 시스템 간의 전송 속도 차이에 의한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냥 하는 일이라서 이거 저도 읽으면서 밑줄 걷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보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네모만 하기로 했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의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모든 단위인 프레임 단위로 묶어서 전송해 수신 측 개별 장치에 각각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해 수신하도록 해줍니다. 계층 3인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 독립적인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전달에 관련된 계층,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하고 부여된 주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간 올바른 경로 전달을 보장합니다. 네트워크 주소를 줘. 네트워크 주소는 쌤 IP 아니던가요? 정답. IP 주소 체계를 둘 수가 있다. 계층 3에서 IP 주소 받는다고. 계층 4인 전송 계층은 하위 계층에서 신뢰성 없는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점을 해소하기 합니다. 네트워크 신호를 연결하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주소가 입력돼서 데이터 수신 측 장치에 전달이 되지 않으면 재전송 지시하거나 상부에 통보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끊어지면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돼? 계층 4에서 처리하면 돼. 제가 메일 보낼 주소 잘못 찍었는데요. IP 주소 잘못 찍었는데요. 라고 하면 계층 4에서 커트가 된다고. 계층 5 이상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이 아저씨 글을 왜 이렇게 썼을까? 세션 계층은 세션 계층 네모. 옆에 표 보세요. 세션 계층 몇 층이에요? 5층이죠. 5층이라고 써놔야지. 시스템 사이의 상호 설정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가령 세션 계층에서는 한 시스템이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파일이 전송되는 중간에 확인 응답을 받아서 해당 특정 위치를 삽입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만큼이야. 데이터를 보내야 돼. 여기까지 보냈어. 그리고 중간에 전화해서 물어봐. 거기까지 나 3번 6까지 보냈는데 너 6까지 받았어? 좋았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잘 받아. 중간에 얘기를 하죠. 나 9까지 보냈는데 받았어? 애가 대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 데이터 다시 보내야 되거든. 언제부터? 처음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시 보내면 돼. 6까지 받은 거 확실하니까. 똑똑하게 일 처리하는 애네. 특정 표지를 삽입합니다. 특정 표지는 통신하는 시스템 간에 동일하게 유지되는 논리적 작업 단위의 기준이 되는데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 전송할 필요 없이 삽입된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오류 발생 부분부터 재전송하게 해줍니다. 이 일 똑똑하게 처리하는군. 기억 동그라미니까 아마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있겠죠? 표현 계층은 표현 계층 네모. 옆에 봤더니 표현 계층은 몇 층? 6층. 옆에다가 6이라고 써야지.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해 일관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압축 암호화를 합니다. 우편물에 비유해보면 언어가 다른 내용을 각각 이해할 수 있게 언어로 번역하거나 이동의 효율성을 통해 압축을 통해 부피를 작게 포장하거나 남이 볼 수 없도록 봉인하는 등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한다라는 거는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던 게이트웨이가 하는 일이랑 좀 비슷한데, 게이트웨이도 그런 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응용 계층은 이제 또 네모치고 응용 계층 7층이네. 7층. 사용 주체인 사람 또는 특정한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메일 딱 눌렀는데 흔히 이야기해 막 코딩 언어처럼 미친 듯이 뜨면 어떻게 할 거야? 볼 수가 없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전자우편, 파일 공유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해 줍니다. 실제로 OSI 참조 모델을 그대로 모두 따르는 프로토콜 없다. 7단계 다 있지 않아요. 하지만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여 데이터 통신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프로토콜의 역할과 구조, 네트워크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는 봐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문제만 풀 수 있을 뿐. 1, 2, 3, 4, 5 한 문제 풀어드렸고 네 문제 시작!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4번. 서로 다른 프로토콜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거 없죠? 표준 프로토콜 OSI. 2번 OX 문제죠.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네트워크 간의 올바른 데이터 경로를 보장해 줍니다. 네 번째 단락에 있고요. 디지털 데이터는 DSU 나온 건 세 번째 단락밖에 없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어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OSY 참조 모델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최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 순으로 전달. 거짓말하지 마.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전달되는 거지.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전달되지 않죠? 세 번째 단락에 있고요. 네트워크가 성립하려면 신뢰성 있고 원활한 통신을 위해 사전에 합의된 통신 규약이 필요해. 첫 번째, 네트워크 간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해도 마지막에 슬쩍 얘기하고 지나갔던 거, 게이트웨이를 활용하면 상호 통신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었죠. 정답은 3번. 뒤에 3번 문제 확인했고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이거 거저 먹을 수 있죠? 엄청 쉬웠어요. 어디에다가만 체크하면 돼? 여기지. 네트워크 케이블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하고, 케이블 빠져 있었을 때 문제 해결 어디로 가면 되지? 4번. 끝. 5번 문제는 괜찮죠? 너 6번까지 받았어? 9번은 대답이 없어. 그럼 6번부터 보내주면 돼. 엄청 효율적으로 빨리 파일 보낼 수 있습니다. 3번. 파일 전송 시 오류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보낼 필요 없이 아까 체크해 놓은 중간부터 다시 보내서 전송 효율성 높일 수 있다. 됐을까요? 일단 정치.